네, 미국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릴 예정인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결국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. 올해 안에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출금리가 들썩이고 있는데요. 이자 부담 얼마나 늘어나게 될까요? 이 내용 이할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 기자.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현재 가계부채 규모가 1,500조 원을 지금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증가 속도 또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상황입니다. 예.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이후에 계속해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미 지금 시중은행 금리 수준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은행권의 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, 일명 코픽스 금리가 지난 8월 잔액 기준으로 1.89%를 기록했습니다. 12개월 연속 상승한 데 이어서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. 이에 따라 코픽스의 연동해서 정해지는 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어느새 4%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주담대 금리는 5%대 돌파가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전체 가계부채 규모를 감안했을 때 금리가 0.25%포인트 오를 경우에 이자 부담은 연간 4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네, 아무래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겠죠? 네, 맞습니다. 지난 7월 기준으로요, 이 예금은행의 이 가계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70%를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에 따르면요, 대출금리가 1% 오를 경우 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구의 연 이자가 평균 94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. 이런 변동금리는 특히 이 저축은행 등과 같은 이금융권에 많은 상황인데요. 1,5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가운데 1,000조 원, 그러니까 3분의 2가 부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. 특히 이금융권에는 소득 수준이 낮거나 다중채무 등 취약차주들이 몰리게 되는 경향이 있죠.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 저신용인 취약차주는 약 150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대출 규모가 85조 원에 달합니다. 특히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현재 6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. 금리가 인상되면 이들의 부담은 이자 부담은 물론이고 또 원금 상환 부담까지 떠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환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 기자, 이 가뜩이나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상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 이 침체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. 대출량이 많은 수익형 부동산을 비롯해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도 일정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